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 작가와의 담담한 대화. 네. 오늘 담담한 대화가 될지 지금 두근거려서 담담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그림책 심리학자 신혜은이라고 합니다. 두 분 작가님의 직접 인사 말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을 기획하고 글을 쓴 제 이름은 진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과 그림을 담당했던 이가희라고 합니다. 한국 최초 그림책 최초로 오페라 프리마 대상을 수상했고요. 오페라 프리마는 이미 아시듯이 첫 데뷔작에게 주는 상입니다. 굉장히 예술적이고 또 독창적인 작품에 주는 상이고, 올해 라가찌가 60주년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냥 가장 최대로 응모작이 많았던 해입니다. 3,858점이고요. 그 중에서 선정된 작품이라 아주 뜻깊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라가찌 심사평이요, 이게 단순한 사진 그림책을 넘어가는 시적인 언어, 독특한 시각적인 구성,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 글자를 주무르는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어린이의 일상, 또 그걸 아주 섬세하게 포착해내고 거기다가 세대 간의 연결, 시간의 흐름 아름답게 표현해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린 시절 그 본질의 시간을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스며들게 한, 독자를 몰입하게 한 작품이다라는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 지금 볼로냐 갔다 오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0대 신인 작가로서 우와. 제가 이 그림책에 글을 짓는 일을 계속 해도 될까? 그런 고민 중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와, 기쁘다 보다 안심이다. 그래, 조금 더 해도 된다라는 우와. 말을 하늘에서 들은 것 같은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의 크기나 무게보다도 처음에는 다음 책을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나한테 주셨구나라는 생각 정도만, 일단은 너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림책도 처음 배워보면서 같이 이렇게 책을 내고 출판도 처음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2년 만에 딱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작게로는 가족들끼리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고 생각을 작게 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처음에는 좀 뭐지? 그러셨군요. 이렇게 하다가 이탈리아도 가보고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상이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도 굉장히 되게 의미가 큰 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림책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책을 기획하게 됐고 또 이렇게 결과물을 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전에 우리 신혜연 선생님 강의 중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조로서 그림책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엄청 인상적이고 그 말이 엄청 동감을 했어요. 저도 그림책을 단순히 책 형태가 아니라 공간, 종합예술이 펼쳐지는 장, 그런 장으로서의 그림책을 무척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기획이 앞서간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그 책의 모든 물성과 책,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이야기와 글, 또 이야기와 글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법과 이미지와 장면, 그리고 모든 것들, 요소들이 다 어우러져서 책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같이 맞물리고 또 서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지고, 그래서 하모니를 내는 그런 책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그림책을 기획한 것도 그냥 좀 난 신인이니까, 40대 신인이니까 좀 새로운 거 해봐야지 라고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제 이야기가 이 그리움을 담고 있었고, 그때 저의 어떤 이 이야기와 그
한 선상에서 이 기법조차도 하나의 하모니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와 그런 필연적인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면요. 제가 그 이 사과책의 이야기 씨앗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순간이었고 아빠가 무척 자상하셔가지고 가족 앨범을 정말 정성껏 만들어주셨었어요. 근데 아빠 돌아가신 후에 가족 앨범을 보는데 어떤 사진은 그림보다 더 그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 피부로, 몸으로. 지금 저 보여주는 네, 거가 접니다. 네. 작가님. 네, 이 그림, 이 사진은 정말 그림 같아요, 저한테. 저게 저의 주인공인 저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렇게 건강하고 젊은 아빠, 날씬한 아빠. 네, 정말 그림 같다.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 말씀처럼 그리움에서 나온 말이라면 사진은 그리움을 담은 그림책에 최고로 적합한 매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제가 또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친구들하고 그림책 수업을 했는데 네. 그 마을이 이렇게 철거되는 마을 안에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면서 이 마을에서 오래되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매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마을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 그림책에 담고 싶다. 담고 싶다. 네, 담고 싶다. 그래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매체에 딱 맞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사진이지요. 네. 그러면 모든 기법과 이야기와 메시지가 한 선상 안에서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앞서가는 기획이 있었고 제가 정말 평소에 너무 사랑했던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 저도요. 그쵸? 네네. 저도요. 정말 사랑하는 이 네, 제가 에세이를 저도 이 에세이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스케치북으로서의 사진기 그리고 드로잉과 그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그 달려가는 현실을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그 숨결을 포착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림책과 이렇게 하나가 되게 사진 그림책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들게끔 저에게 해줬어요. 네. 하지만 막상 제가 신인이고 제가 이것을 출판사에 투고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실험적인 것을 네 그래서 잠시 마음속에 묵혀두고 있다가 그러셨군요. 네 신인은 그렇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작업이 두 분이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네. 출판사로 갔다라는 거가 사실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 작업의 과정도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묵혀둔 채로 그렇지만 막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프랑스로 일 때문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거기서 사온 책입니다. 이 책은 1956년에 발간된 책이고 레드 벌룬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네 사진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 책을 봤을 때는 가희 작가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프랑스에서. 세상에. 네. 그래서 원래 두 분이 알고 계시던 분. 네, 가희 작가님 그 작품이 사진 작품 특히 요즘에는 아이를 찍고 계셨기 때문에 이 책을 본 순간 가희 작가님하고 한다면 정말 재밌고 의미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가희 작가님께 기획과 원고를 보내드렸고 가희 작가님 아무것도 개런티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즐겁고 재밌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자 가희 작가님께서 감사하게도 흔쾌히 받아주시면서 네. 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쯤에 이런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을 했었고 졸업을 하고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이제 저 혼자 찍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일에 이렇게 접목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사진을 틈틈이 찍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아이의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그거
그거를 이렇게 찍고 하는데 또 그 중에 이제 필름을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재밌게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내가 봐도 재밌다, 좋다,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스스로 네. 감탄하시는? 네, 그런 혼자 이렇게 스타일? 노는 거예요. 네, 혼자 사진을 찍고 어떻게 나올까 기다리고 막 하다가 이렇게 좋은 작품이 진짜 나온 것 같다 하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놀고 있었는데 오늘 가희 작가님이 상당히 제가 왜 이 책에서 그렇게 아이 시선을 많이 느꼈는지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게 되네요. 아이 같으신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기획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저랑 굉장히 먼 그런 책에 대한 동경심도 있고 그래서 막 재밌겠다 해서 이제 그냥 하게 됐죠. 네. 그냥 했죠. 이 책을 기획하시고 글 그리고 빨간 사과라는 걸로 모티브를 하신 네 진주 작가님께 빨간 사과는 작가님께 뭡니까 이런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빨간 사과 하면 저는 이런 몸짓이 되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어떤 이걸 굳이 언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좀 고마워요 이런 어떤 선물을 받은 아이의 선물. 네 그런 부끄러웠지만 너무 좋아 뜻밖의 선물이구나 하는 아이의 저런 몸짓이잖아요. 사과는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심고 가꾸고 그래서 사과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빨간 사과의 그 빛나는 껍질을 조직하지 않았고 그 새콤달콤한 과즙도 만들지 않았고 그렇죠. 아삭한 과육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게 저희 생명이고 선물로 받은 삶이 아닐까라는 사과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를 생각하면은 어려운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서양화를 전공을 하고 미술을 했으니까 사과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잘 안 그려지고 그 입체감이 굉장히 어려운 존재여서 항상 실패를 했던 그런 과일입니다. 이 부분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에는 없었지만 서양인들에게 이 빨간 사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시작이기도 하고 금기이기도 하고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것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펼쳐놓고 있거든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생존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그 요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또 우리 가희 작가님께는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 대상이었는데 아이들은 그걸 기다리면서 현실과 환상 사이를 놀이하면서 그리고 각자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서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깨는 넘어가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주신 덕에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나에게 아이란 신과 가장 가까운 인간? 왜냐면 거기서 온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고 그래서 진리를 뭔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땅히 환대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들에게서 많이 만나니까 그들의 시선을 배우고 지혜를 얻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아이 시선을 느꼈다고 해주시니까 저한테 더 없는 칭찬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받았을 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차에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사천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또 들려주고 또 도착해서 일단 한번 물놀이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대본에 있는 연기를 같이 하면서 촬영을 자연스럽게 계속했어요. 제가 한번 연기하면 같이 또 연기하고 어쩔 때는 이제 사과 계속 먹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도 있고 막 오른쪽 지구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계속 막 이렇게
그 몸짓을 자기가 혼자 계속 하면 이렇게 네.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랑 소통을 하면서 정말 놀이 아닌가요?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아이들이 이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런 노력과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 시선을 느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네.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네. 이렇게 처음 제안 받았을 때라던가 처음에 이제 사진 그림책을 같이 하자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받을 수 있고 제가 찾을 수 있는 그 자료들은 조금 콜라주 형식의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이 가운데 거는 이제 부산 쪽에서 봤던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핀터레스트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콜라주 작업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진짜 너무 이렇게 귀하게 조금씩 얻는데 네. 제 작업으로서는 좀 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제가 만족할 수 있을까? 작가의 시간이 고뇌.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이 사진을 그림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콜라주 방식을 취하는 뭐 그런 어떤 일부러 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으로 사진 자체의 회화성을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진 자체로서 이제 그림처럼 보이고 네. 싶은 그런 네.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네. 근데 처음에는 거의 영화 포스터 쪽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영화 그래서 포스터나. 이게 장면이 포스터 같다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네. 네. 거기서 온 거군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영감을 받았던 거는 내 사랑이라는 영화에서 진짜 화가 분이 이렇게 그리신 그림과 사진과 같이 또 타이포랑 이렇게 했던 그 작업이 진짜 작품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해볼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그 영화, 네. 그죠? 아이들 영화에서도 그런 타이포나 뭐 드로잉이나 그런 그렇군요. 작업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내 작업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타이포를 구성을 이런 식으로 왼쪽 식으로 이렇게 뭐 사진에 재밌게 아이들이랑 같이 넣기도 해보고 싶고 뭐 필기체로 이렇게 그 그림과 어울리는 필기체가 뭐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아하는 자료들을 많이 모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사진의 그림화를 하기 위하여 네, 사진에 회화성. 네. 네. 그러기 위하여 색종이를 선택을 했고 색종이가 진짜 공간에 이렇게 딱 세워짐으로써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냥 일반 네. 콜라주가 아니고 공간에다 그걸 직접 색종이를 세우실 생각을 하다니. 네, 일단은 제가 후작업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그러시구나. 오래 걸리고 아, 그런 것도 그렇고 오래도 걸리시군요. 능력도 크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그냥 그 공간에 진짜 이렇게 이 큰 색종이들이 있는 것들이 현실을 보여주는 그 사진이랑 같이 어떤 연결을 해준다. 네. 그 이야기와 연결을 해주는 게 색종이일 것이다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넣고 싶었고요. 근데 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한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업, 네, 와. 지금 여기 미술관에는 그 허니콤 보드라고 이렇게 탄탄하게 정말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또 잘 몰랐고 해가지고 이제 큰 전지를 사가지고 그 보드롱 그런 우드락 같은 데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들고 있어요. 가족들이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찍고 막 했거든요. 이게 가족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작업에 이렇게 몰입한다라는 거가 저는 이게 뭐 이 책도 책이지만 가족이 새로운 가족 이야기, 놀이하는 가족 이야기, 그런 거를 만드셨구나. 진짜 다 그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도와주시고 재밌어 하시고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 찍기 전에 또 다 대청소 아, 청소. 네, 아, 해야죠. 진짜. 네. 해야죠. 이렇게 2층에 이렇게 비어 있는 다락방이었는데 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만 있었고 이렇게 있었던 다락방인데 여기를 예쁘게 꾸며 정말 그 이야기랑 너무 맞는 공간인 거예요. 너무 어울리는 공간. 막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내려오는. 이게 착착착착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준비되고 있고 이걸 이렇게 다 꿰신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촬영하면서 제가 아 내가 진짜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아. 가족부터 해서 공간부터 해서 음. 아 내가 진짜 감사하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걸 또 알아봐주고 데뷔작으로 이렇게 네. 큰 상을 받게 돼서 고민하신 흔적들을 다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 책은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기다림의 책이 아닐까. 네, 기다리고 저한테도 기다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여기 가득 나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두 분 기다림에 대해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의 기다리고의 의미는 필름을 고르고 또 찍고 현상을 맡겨가지고 택배로 이제 보내거든요. 여기 인천에는 거의 없어서 사진 서울로 보내고 네, 그러면 하루 또 걸리고 또 되게 인기 많은 곳은 한 일주일 뒤에 받고 뭐 하루에 받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초반에 결혼 전에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여기 청주인데요. 청주 쪽에 있는 카메라 집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가 이 아이들이 사과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 사과를 기다릴 때 되게 즐겁게 기다리잖아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거를 기다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남편이 배를 타갖고 남편을 항해사여서 한 8개월 만에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다리는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막 그런 기다림 네. 중에 네. 가장 그 필름 카메라의 그 나의 사진을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그래서 즐겁고 받았을 때 항상 즐겁고. 저는 이제 질문을 받고 스스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기다리고를 어린이 독자가 아니라 나에게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앞면지를 아까 9장면이나 9장면이에요. 9장면이나 놓았구나.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 있나요? 기다리자. 독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신고 가꾸는 그 행위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꽃피는 것은 아이의 몫으로 두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여유롭고 좀 자유롭게 좋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앞에 프롤로그에 기다리고가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거고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다리고가 다 지나고 나서야 속표지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이 나오고 정말 주인공 아이들의 이야기는 사과를 만난 다음부터 본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나에게 또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구나라는 걸 질문받고 저도 깨닫고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남김, 기다림 그리고 만남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저희 아빠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뀌셨어요. 네, 그 시공간이 집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가 마음껏 놀이하고 탐험한다는 것, 네.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인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시간과 여기서는 집으로 표현된 공간, 그리고 여기서는 세대로 표현된 시간 안에서 갇혀서 존재하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 안에서 놀이하고 탐구하는 것이 삶이고, 그런데 그럼 이 시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시공간에서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죽음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라짐이기도 한데, 이 사라짐을 초월해서 사라졌는데 존재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게 예술이 그것을 많이 돕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시들이 떠올랐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아빠의 이야기가 너무 떠오른 거예요. 저희 아빠,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저의 보물 1호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게 저희 아빠 CD인데, 저희 아빠가 만드신 CD예요. 저희 아빠는 한 2년간 투병하시면서 전신마비가 되셔서 눈으로 깜빡깜빡 소통하셨거든요. 아빠 사랑해 그러면 깜빡, 아빠 우리 사랑해 그러면 깜빡 이렇게 다 소통이 되잖아요. 어떤 마음이신지. 그렇게 2년 동안 누워 계시기 바로 전에 여러 번 편찮으셨을 때 쓰러지시기 한 2년인가 3년 전에 이 CD를 100장을 혼자 만들어 오셨어요. 100장. 이 안에는 정말 무작위로 아빠가 좋아하는 불러주셨던 동요, 찬송가, 가요, 인생은 나그네길 이런 것까지 30곡 가까이가 들어있어요. 무반주곡. 그런데 제가 이곳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CD를 저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 없을 때 들어.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틀어. 근데 정말 장례식장에서 틀었는데 그 시공간에 아빠가 계신 거예요. 정말 계시다고 저는 100% 확신을 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시공간을 기다리는 시공간, 그리고 그리웠고 결국 마침내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감히 우리 집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다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여기 멋진 작품들, 인류에게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들이 이 현대미술관에 많이 전시되어 있지만 우리 각자 이거 저한테는 그 어떤 CD 음악보다도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기다림 그리고 만남, 남김 이것이 하나로 이 빨간 사과가 된 것이 아닌가. 가희 작가님 가족도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셨고 저도 아빠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빨간 사과를 만나고 또 남기시리라고 믿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두 분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또 마련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두 분 작가님 다음 작품 작품에서 꼭 다시 이렇게 뵙기를 기대하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